예, 옵티머스 그 사태는 이제 우리가 애당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밀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사실은 대부분의 최고의 권력은 이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권력, 여당 권력이 마치 권력의 정점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또 어떤 정당이 여당이 되더라도 그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이것이 마치 조선시대 때 왕들을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갈아 씌우고 그래서 조선의 50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했었던 세력들을 우리 밀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대판 여전히 지금도 현대판 밀본 세력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은 바로 이러한 현대판 밀본들의 그 공모에 의한 사기극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현대판 밀본이라고 얘기한다면 주로 이제 그 국가기구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또 그 기능을 또 마비시키는 예를 든다면 이제 국가기구의 관료라든지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극우 기독교 세력들, 이런 뭔가 기득권 세력들의 일종의 카르텔 집합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펀드 사기극을 불러왔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을 불러온 밀본의 핵심, 밀본의 사령부들을 우리가 민낯을 좀 취재해서 공개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난 이 9주간을 정말 숨가쁘게 달려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취지는 되게 좋았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서 이제 9주간 달려오면서 이 방송을 이 보도를 안 하는 이유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상대들을 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래서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은 이걸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권력형 비리로 사실은 이제 몰고 가려고 했고 그런 쪽으로 수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검찰 수사는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결국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정권의 끝자락에서 그렇죠. 이 펀드 사기극이 잉태가 되기 시작했고 이 펀드 사기극을 위해서 금감원이라든지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던 세력들은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구 정권, 구 여권하고 이런 밀접히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취재를 더듬다 보니까 그 옵티머스의 자금 그리고 옵티머스의 주요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도 보였고 거기에 또 공교롭게 우리가 이제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너무 우연스럽게 발견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이낙연 대표의 부분들은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옳은가? 굉장히 고민했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저 삼부 토건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이제 이름이 자꾸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옵티머스 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 밀본 세력들의 민낯을 공개하는 거고 실적으로 우리가 취재했을 때 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의 그 핵심은 사실은 이 구 여권과 연결이 돼 있고 극우 기독교 세력. 그렇죠. 그리고 그런 쪽이 어쨌든 주도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삼부 토건 삼부 토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의 이름들은 나와서 사실은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속시원히 사실은 해명을 해주기를 바랬죠. 그럼 되게 깔끔했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쨌든 동생이 삼부 토건 대표를 맡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16배나 뛰었고 그러면 사실은 도의적으로도 저 같다면 바로 뭐 그럴 의도는 있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으니 그래서 동생을 사실은 깔끔하게 사실은 이제 대표직을 사임하게 하고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짤막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지나갔으면 그러면
끝날 일이었죠. 예, 그러면 끝나갈 일이었는데 일을 키웠죠. 예, 이런 데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삼부토건이나 조성욱 회장 같은 경우는 뭔가 본인들이 아니고 그죠? 실질적으로는 이분들 뭔가 뒤에 있는 분들 위해서 대리 소송한 듯한 느낌도 좀 들고 그런데 뭔가 객체가 돼서 하는 듯한 일단 느낌이잖아요. 뭐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 하겠지만은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저희 열린공감 TV가 공격도 당한 건 사실이고요. 또 뭐 해킹으로 의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고, 그리고 구독자 수도 많이 떨어져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무튼 열린공감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었지만 강진구 기자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삼부토건이라는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 옵티머스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를 한번 두 분께서 심층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씨와 이낙연 씨와 연결되어 있는 숨진 부실장. 네. 일단은 옵티머스 펀드 저희가 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취재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뭐 살짝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옵티머스의 관계사인 비자금 저수지라고 불리웠던 트러스트홀이라는 회사에서 이 무자본 M&A, 뭐 헤더 파워웨이라고 하는 무자본 M&A 등을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금융 범죄를 저질렀던 폭력 조직 조폭들 출신의 이제 인물들이 2017년 법정 관리가 막 끝난 이 삼부 토건을 인수했던 DST 로봇 컨소시엄, 현재는 슈림 로봇이죠. 여기 이제 관계자들의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 옵티머스를 취재를 하면서. 네. 그래서 왜 여기에 갑자기 이 트러스트홀의 관련자들, 그러니까 트러스트홀과 헤더 파워웨이의 무자본 M&A 세력과 삼부토건을 이렇게 무자본 M&A로 하려고 했던 사실상의 지금 이제 대주주인 그 세력들의 인물이 겹치는 거야. 왜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근데 그런 관점이 되다 보니 당연히 저희는 이 취재의 영역을 삼부토건으로 이렇게 넓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폭력 조직에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여기서 취재를 확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현 상태, 뭐 오늘까지도 아까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 뭐 1시간 전만 하더라도 계속 강진구 기자는 뭐 계속 모종의 이제 그래서 삼부토건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 어떤 분과 이렇게 이제 뭐 장모 씨라는 분과 이렇게 열심히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하시던데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 삼부토건의 대주주는 지금도 실체가 모호해요. 저희가 열심히 쫓고 있어도 모호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뭐 대충 뭐 2월 말 기준으로 시총 뭐 5천억, 6천억 가까이 되는 이 삼부토건이라는 회사의 지배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회사는 JN 리더스라고 하는 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 페이퍼 컴퍼니는 용인에 있는 한 상가의 어떤 공유 오피스의 직원 한 명뿐인 회사인 거고 저희가 다 보도해 드렸잖아요. 직접 가서 취재를 하면서. 그런 회사가 지금 뭐 5천억짜리, 6천억짜리 회사의 가장 꼭대기에 있으니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첨언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부 토건 부분들을 우리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을 쫓다가 삼부 토건을 주목하게 된 계기는 이제 우리 이제 김두일 작가님께서 방금 얘기했지만 옵티머스 그 펀드에도 사실은 이제 그 조폭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삼부 토건을 2017년도에 인수하는 과정에 그렇죠. 이 동일한 조폭들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비록 일부긴 하지만 옵티머스 펀드를 만들어서 비자금 저수지로 일컬어지는 트러스트올, 이 트러스트 올에서 일부 자금이 결국은 이낙연 대표의 캠프로 흘러갔죠. 캠프로 흘러 들어갔고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의 이제 오랜 측근이었던 네. 이경호 부실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생겼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죠. 이경호 부실장하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관계가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공식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렇죠. 건 12년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예, 예. 지난 그것도- 지방선거 때 대신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캠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실형까지 갔다 왔던 분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낙연 씨가 도지사 할 때도 또 이경호 부실장을 뭐 다른 루트로 해가 공급을 줬다가 또 문제가 되기도 네, 했었던 그런 거 거 알고 됐었죠. 있어요. 네. 아무튼 강 기자님께서 네. 이기현 그 삼부토건 대표한테 전화를 했을 때 네. 아주 냉정하게 잘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건 뒤에서 한번 다시 또 설명을 네네. 좀 해볼까 했는데 일단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이제 이계현 씨를 통해 가지고 이 의문의 죽음 그래서 기대를 했던 답변은 사실은 검찰의 무리한 그 강압 수사로 그렇죠. 인해서 이 대표를 모시던 한 측근 그렇죠. 이제 억울하게 죽은 부분들에 대한 깊은 유감, 안타까움 그리고 검찰의 개혁에 대한 예, 무지막지한 어쨌든 이 검찰권의 남용에 대한 분노 사실 그걸 기대했죠. 이런 부분들을 네, 그걸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마치 꼬리 자르기 하듯이 이경우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총리로 있던 동안 그러니까 총리로 있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분들은 형님이나 나나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반응을 좀 보면서 이거는 저 인간적인 비정함 뭐 이런 부분들 한편 느끼긴 했지만 이건 뭔가 석연치 않다 해명이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이 삼부 토건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이계현 씨가 대표로 취임하고 이 부분들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주가 작전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그런 주가의 폭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그 준비된 녹취 파일 있죠? 이계현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이계현 삼부토건 대표가 이경호 부실장의 죽음에 대해서 이경호 부실장은 네 한번 관련이 없다. 네 한번 좀 틀어봐 주세요. 그럼 이경호 그 부실장은 직접 모르십니까? 그래서. 모를 리가 있나요? 영광 후배고 예. 여기저기 예. 선거할 때마다 내려가면 보죠. 총리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도왔으니까 모를 리가 있나요? 근데 어쨌든 그 트러스트 올 통해 가지고 그 사무실 뭐 기기라든지 이제 그런 뭐- 것은 이제 그 친구가 그 캠프에 들어갔을 때 한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을 이제 물어보시니까 한 건데, 아마 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당 대표님하고 일한 지가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총리 3년 하는 동안은 총리 옆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그 친구가 나가서 그 자연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산 거죠. 예. 네, 그 기간 동안 아마 누구랑 어울려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저 목소리는 이계현 지금 현재 삼부토건의 공동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은근 씨하고 이기현 씨하고 공동 대표, 각자 대표로 되어 그렇죠. 있죠. 각자 대표로 돼 있고 저거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동생인 지금 현재 삼부토건의 공동 대표인 이계현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 3년 동안에 총리인 3년 동안에 그 돌아가신 그 이제 이경호 부실장이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사무실들을 관리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SBS에서 보도도 되었지만 트러스트홀에서 그 선거 캠프에 집기들을 제공해서 처음에는 야무고 75만 원짜리 집기 지원했다고 그걸 갖고서 엮으려고 해라고 저도 되게 그 보도에 대해서 욕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이상의 어떤 뭐 사무실 보증금까지도 뭐 집기, 가구, 그리고 뭐 이제 사무실 보증금까지 그 이렇게 트러스트홀에서 이낙연 캠프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다 이제 이경호 전 부실장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조사를 받던 중에 이경호 부실장은 스스로 이제 불행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이경호 부실장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럼 트러스트홀에서 지원을 받아갖고서 이낙연 캠프를 지원하냔 말이죠. 혼자만의 그냥 개인적인 의지로? 일단 뭐 보증금을 1,000만 원 이상 지원받았다는 거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300만 원 이상이니까. 바로 그렇죠. 이제 당선 무효될 정도의 그 큰 돈이 들어간 건데 알려진 게 그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삼부토건 인수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와 무자본 M&A 세력 그리고 저 조성욱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부토건이 그 매각 관련돼서 입찰이 시작된 게 2016년 7월 21일 날 진행이 됐잖아요.